그런데 하리나, 혹시 그 두 사람 얼굴을 더 자세히 봤니? 네, 가로등이 있어서 잘 보였어요. 특히 그 여자분은 아저씨랑 비슷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반지. 네, 반짝반짝한 금반지요. 아저씨 왼손에 있는 거랑 같은 것 같았어요. 대표님, 어떤 점검을 원하시는 건가요? 브레이크 개통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혹시 인위적인 조작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셨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 보세요. 브레이크 호스에 미세한 절개 흔적이 있습니다. 절개 흔적이요? 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마모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의도적으로 만든 상처예요. 만약 이 상태로 고속 주행을 했다면 윤재민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45살, 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어 보이는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32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여전히 그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15년 전 그는 이곳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올라온 30살의 청년은 용산 전자상가 골목길에서 중고 휴대폰과 컴퓨터 부품들을 사고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이 10,000원도 채 되지 않던 날들이 있었고 고시원 월세를 밀려 쫓겨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재민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다. 기술에 대한 직감과 시장을 읽어내는 눈.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그는 중고 거래에서 벗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처음엔 혼자서, 그 다음엔 두세 명의 동료와 함께. 작은 앱 하나가 히트를 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의 넥스트웨이브는 직원 200명,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IT 기업이 되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쇼핑 플랫폼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최근에는 대형 투자 회사들이 줄지어 투자 제안을 해왔고 기업 공개도 멀지 않은 이야기였다. 외부에서 보면 그는 성공의 전형이었다. 젊은 나이에 이룬 부와 명성,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하지만 재민만이 아는 진실이 있었다. 성공이 클수록 그 그림자 또한 짙어진다는 것을. 여보, 오늘도 늦겠어요. 문득 떠오른 아내 지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결혼 초기 그녀는 재민의 꿈을 함께 꾸어주던 동반자였다. 좁은 원룸에서도 행복해했고 사업이 어려울 때면 손수 도시락을 싸서 사무실로 가져다 주기도 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지연의 눈빛에서 사랑 대신 차가운 예의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재민이 회사 일로 바빠질수록 그녀는 점점 멀어져 갔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 재민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다. 아니, 사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수록 지연은 더욱 어색해했다. 마치 자신의 사랑이 그녀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공이 가져다 준 것은 물질적 풍요였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이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직원들은 그를 대표로 여겼고 사업 파트너들은 이익 관계로 접근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워야 할 아내마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요즘이었다. 재민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11시 30분. 오늘도 집에 가면 지현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혹은 거실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그녀와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문득 재민은 자신이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었다.
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사랑인가.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큰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화려한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마저도 그의 마음에는 쓸쓸함만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윤재민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K벤처 캐피털과의 시리즈 C 투자 라운드 계약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고 이 계약이 성사되면 넥스트웨이브는 유니콘 기업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300억 원 규모의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동안 재민이 꿈꿔온 글로벌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의 비전이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증거였다. 오전 회의를 마친 재민은 투자사 대표와의 중요한 미팅을 위해 회사를 나섰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다. 오늘만 잘 마무리하면 회사의 미래는 물론 지형과의 관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저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재민이 돌아보니 초등학교 3학년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단정하게 묶인 머리, 깔끔한 교복 차림의 아이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누구니? 재민은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회사 건물에 아이가 혼자 있는 것부터 이상했다. 저는 할인이에요. 22층 리틀 아카데미 학원에 다녀요. 아이는 의외로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저씨, 차 타면 안 돼요. 재민은 더욱 어리둥절해졌다. 뭐라고? 차를 타면 안 된다고? 하리는 재민의 검은색 BMW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재민은 아이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8살 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지하고 절박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어젯밤에 봤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밤 11시쯤이었는데 엄마가 학원 숙제를 확인하러 왔다가 창문 밖을 보게 됐어요. 그때 아저씨 차 근처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재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두 사람이? 네, 남자랑 여자였어요. 여자가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 사람들이 차 밑에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되게 수상했어요. 재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이니?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안 해요. 하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젯밤에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요. 아침에 엄마한테 말했는데 아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혼만 났어요. 재민은 아이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아이의 장난이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린의 눈동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니?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른 편이었어요. 여자는 예뻤어요. 긴 머리였고요. 하린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그 여자가 아저씨 차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차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자랑 같이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재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의 차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자신과 지연 그리고 아저씨, 정말 그 차 타면 안 돼요. 하린이 재민의 옷소매를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다.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재민은 차를 바라봤다. 평소 그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던 차가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는 하린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 나를 아는 것도 아닌데. 하린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아빠도 사업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재민의 가슴을 울렸다.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일까? 재민은 시계를 확인했다. 중요한 미팅까지 1시간 남짓 남아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다. 고마워, 하리나. 내 말을 들어볼게. 김 실장님, 급히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재민은 곧바로 회사 총무팀 김성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은 전직 경찰 출신으로 회사 보안과 차량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즉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정비소 사장님께도 연락해서 긴급 점검을 요청해 주십시오. 차량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재민은 할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저씨,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 내 덕분에 큰일을 면할 수도 있겠어. 재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런데 하리나, 혹시 그 두 사람 얼굴을 더 자세히 봤니?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로등이 있어서 잘 보였어요. 특히 그 여자분은 아저씨랑 비슷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재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반지. 네. 반짝반짝한 금반지요. 아저씨 왼손에 있는 거랑 같은 것 같았어요. 결혼 반지. 재민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 봤다. 지형과 함께 맞춘 결혼 반지가 있었다. 김 실장이 정비사와 함께 주차장에 도착한 것은 10분 후였다. 대표님, 어떤 점검을 원하시는 건가요? 브레이크 개통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혹시 인위적인 조작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박 정비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정비사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고 하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재민과 김 실장, 그리고 하리는 긴장한 채로 지켜봤다. 이게 뭐죠? 박 정비사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다. 그는 브레이크 호스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브레이크 호스에 미세한 절개 흔적이 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절개 흔적이요? 네,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마모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의도적으로 만든 상처예요. 정비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이 상태로 고속 주행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브레이크 오일이 서서히 누출되면서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살짝 말을 안 듣다가 완전히 급제동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 실장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럼 대형 사고가 그렇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라면 99% 사망사고였을 겁니다. 정비사가 계속해서 다른 부분도 점검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조향계통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파워 스티어링 호스도 약간 절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비사는 엔진룸 쪽을 가리켰다. 냉각수 호스도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브레이크 실패, 조향 불능, 엔진 과열로 완전히 차량을 무력화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재민은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야 했다. 만약 할인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김 실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정비사가 뭔가를 발견한 듯 말했다. 여기 뭔가 있네요. 그는 조수석 발밑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집어 올렸다. 그것은 여성용 작은 헤어핀이었다.
재민이 그것을 자세히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지연이 즐겨 사용하는 특별한 디자인의 헤어핀이었다. 결혼 기념일에 재민이 직접 주문 제작해서 선물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헤어핀.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창백해진 재민의 얼굴을 보며 물었다. 재민은 헤어핀을 주먹 안에 꽉 쥐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그의 머릿속에는 할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여자가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다. 차 열쇠를 갖고 있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까지. 재민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15년간 함께해온 아내, 그리고 5년간 동업해온 사업 파트너.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인가? 할인아,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본 그 남자, 혹시 안경을 쓰고 있었니? 그리고 목소리가 좀 허스키했을까?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강도윤의 특징이었다. 재민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김 실장님, 재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경찰 신고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제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재민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성공한 기업가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배신당한 남자의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재민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지연의 헤어핀 할인의 증언,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 시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재민은 비서 차유진에게 지시했다. 유진 씨, 강도윤 상무의 일정을 확인해 주세요. 어제 밤 11시경에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유진이 잠시 후 돌아와 말했다. 강 상무님은 어제 오후 6시에 퇴근하신 후 일정이 없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민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도윤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재민의 눈에는 그 미소마저 가식적으로 보였다. 재민아, 오늘 K벤처 캐피탈 미팅 준비는 다 됐지? 300억이면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렇겠지. 재민은 무표정하게 답했다. 도윤아, 어젯밤에 뭐 했어? 도윤의 표정에 순간 당황함이 스쳐갔다. 어젯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집에 있었어. 넷플릭스 보면서 맥주 마시고. 요즘 드라마 하나 빠져서 보고 있거든. 도윤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재민은 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혼자? 응, 혼자. 너도 알잖아, 나 아직 솔로라고.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 재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5년간 함께 일해온 사업 파트너,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온 동료. 그런 그가 정말 자신을 죽이려 했을까? 재민아, 너 요즘 이상하다. 뭔가 걱정이 있으면 말해봐. 도윤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 순간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현에게서 온 문자였다. 여보, 오늘 늦어도 8시까지는 집에 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민은 문자를 보며 온몸이 경직되었다. 중요한 이야기? 혹시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알고 다른 계획을 세우려는 것일까? 지연이가 뭐래? 도윤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별거 아니야. 재민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도윤아, 혹시 지연이와 개인적으로 연락 자주 하는 편이야? 도윤의 얼굴에 다시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지연이? 왜? 최근에 지연이가 내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 궁금해서. 나 그냥 회사 일로 가끔 연락하지. 네가 바쁠 때 중간에서 전달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
도윤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지만 재민은 뭔가 숨기는 느낌을 받았다. 재민은 몰래 지현과 도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회사 법무팀을 통해 도윤의 회사 휴대폰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후에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었다. 지난 한 달간 지현과 도윤 사이에 무려 47통의 통화와 126건의 문자가 오갔다. 그것도 대부분 업무 시간 이후나 새벽 시간대였다. 특히 어젯밤 10시 30분에 20분간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할인이 목격한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재민은 손을 떨며 몇 개의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오늘 밤 계획대로 진행해요. 알겠어. 실패하면 안 되는데. 걱정 마요. 재민 씨는 내가 처리할게요. 재민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오빠라는 호칭. 할인이 들었다던 바로 그 말이었다. 지현이 도윤을 오빠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그들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문자였다. 재민 씨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당황하지 말고 평상시대로 행동해.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이 문자는 오늘 오후 2시에 주고받은 것이었다. 재민이 차량을 점검한 직후였다. 재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15년 전 지현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줬다. 결혼식에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다. 그리고 도윤과의 첫 만남도. 고객사에서 만난 젊은 개발자였던 그는 재민의 비전에 공감하며 함께 회사를 키워왔다. 밤새고 일하며 서로를 격려했던 시간들,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재민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다. 재민아, 너 오늘 계속 이상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사이에. 오늘 저녁에 한잔 어때? 재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도 도윤은 여전히 자신을 속이려 하고 있었다. 아니면 정말로 결백한 것일까? 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용, 그리고 차량에서 발견된 지현의 헤어핀. 재민은 결심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지현과 직접 대면해야 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그리고 5년간의 동업 관계가 어떻게 끝날지 확인해야 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6시. 지현이 요청한 8시까지 2시간이 남았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확인이 될 것이다. 오후 7시 50분. 재민은 집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평소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우리 집이 오늘은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왔어요? 지현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평소보다 어색하게 들렸다. 거실로 들어서자 지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다. 강도윤이었다. 도윤이? 왜 여기 있어? 재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재민아, 앉아. 우리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다. 재민은 그들을 번갈아 보며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 여보, 지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당신을 속였어요. 재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뭘 속였다는 거야? 사실은 지현이 도윤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오빠랑 저는 남매예요. 뭐? 친남매요. 아버지가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재민은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왜 지금까지?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성이 바뀌었거든요. 도윤이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가 남매라는 걸 숨긴 건 회사 때문이었어. 의심을 피하고 싶어서. 그럼 어젯밤에 내 차 근처에서 뭘 한 거야?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지현과 도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젯밤. 무슨 말이에요? 지현이 물었다. 재민은 주머니에서 지현의 헤어핀을 꺼냈다. 이게 내 차에서 나왔어. 그리고 브레이크가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고, 뭐라고? 도윤이 벌떡 일어섰다. 브레이크가 절단되었다고. 목격자도 있어. 어젯밤 11시에 남자와 여자가 내 차를 건드리는 걸 봤다는 아이가. 지현이 창백해졌다. 그럼 정말로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연기하지 마. 재민이 소리쳤다. 통화 기록도 다 확인했어. 오늘 밤 계획대로. 재민이는 내가 처리할게. 이런 문자들 말이야. 그때 도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재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재민은 도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다. 우리가 숨긴 게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젯밤에 정말로 내 차 근처에 있었어. 뭐? 지현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게 있었거든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도윤이 거실 한쪽에서 큰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각종 전자기기들이 들어 있었다. 내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 도윤이 말했다. 최신형 블랙박스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차량 보안 시스템까지 몰래 설치하려고 했거든. 생일 선물. 다음 주가 당신 생일이잖아요. 지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매년 회사 일로 바빠서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재민은 어리둥절했다. 그럼 브레이크는? 우리가 건드린 게 아니야. 도윤이 급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블랙박스 전원선만 연결했어. 브레이크 쪽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그때 재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에게서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CCTV를 더 확인해봤는데 강 상무님과 무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차에 접근했습니다. 밤 12시경에요. 누구죠? 전 직원 박민호였습니다. 작년에 횡령으로 해고된 그 사람 말입니다. 재민의 눈이 커졌다. 박민호. 작년에 회사 자금을 빼돌리려다 걸려서 해고한 직원이었다. 그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소리쳤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대표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가요? 박민호가 어젯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단독 사고였는데 자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차에서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재민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박민호는 재민을 해치고 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마지막 순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다. 지현의 헤어핀은 며칠 전 재민이 타고 온 후 떨어뜨린 것이었고 할인이 목격한 것은 도윤과 지현이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재민아, 정말 미안해. 도윤이 진심으로 사과했다. 우리가 남매인 걸 숨긴 것도 몰래 뭔가 준비한 것도. 여보, 저희를 의심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현이 재민을 안으며 말했다. 재민은 아내의 품에 안겨 울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내가 미쳤었나 봐. 너희를 의심하다니. 이해해요. 지현이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으니까. 다음 날 재민은 할인을 찾아갔다. 생명의 은인인 그 아이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었다. 할인아,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할인이 환하게 웃었다. 아저씨,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할인이가 바라는 게 뭐든 해줄게. 그럼
아저씨 회사에서 만든 게임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세요. 친구들이 너무 어렵다고 하거든요. 재민은 웃으며 약속했다. 그리고 할인의 학비와 앞으로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 후 재민의 생일날. 지형과 도윤이 준비한 블랙박스는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처럼 함께 식사를 했다. 재민아, 이제 우리 정말 가족이네. 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재민이 대답했다. 성공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있던 것은 배신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리고 재민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찾던 진정한 성공이었다.